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하면서 19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이상 매수했는데요. 8월 들어서 처음으로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 외인과 기관들 매수해주면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600선 회복하고 607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소식과 더불어서 이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이 이 하반기에 재고 안정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10원대 아래로까지 내려가면서 1208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홍콩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점점 격화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이 또 홍콩 사태를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의 해외 관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중에서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스팟이 바로 홍콩과 마카오인데요. 그런 데 있어서 홍콩이 지금 이런 장기 사태에 빠지면서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갈 수 있는 관광에 있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유인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제 중국인 제주도 입국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달 대비해서 중국인들이 무려 15% 어제까지 기준으로 더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휴가 기간 여러 가지 맞물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홍콩 사태 장기화가 우리나라에게는 좀 호재로 관광업계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LCC 노선이 일본 노선이 좀 감축이 되고 반대로 좀 중국 노선들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접어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린다면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카지노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공항 바로 옆에 대규모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파라다이스 시티죠.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6, 7월 달 매출이 월별 손익분기점 300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파라다이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라인 1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한정민 팀장의 네오위즈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딱 일주일 됐습니다. 수익률 9%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하체기위원회 SAT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0.39% 이상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선익 시스템 올라왔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다날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수익률 11% 넘어가고요.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17%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순위가 조금 바뀌었죠. 3위는 이청호 본부장의 동원수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4%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CJ시푸드가 올라왔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5%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왔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바로 1위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월 2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주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가 최근에 주가가 매우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변수 또는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1월 올해 3월과 4월에 있었던 대략 35,000원대의 가격대를 즉 8개월 이상 유지된 이 박스권을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토대로 매우 강하게 한 번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4만 원이라고 하는 매수 가격을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최근 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매우 크게 유지되었다는 점 토대로 1차적으로 우선은 4만 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남은 절반은 4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4만 원을 넘어서면은 이 절반을 매도하고 그 이상은 이 4만 5천 원대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에 한정민 팀장님께서 네오위즈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딱 일주일이 됐는데 현재 9%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한 차례 좀 장의 영향으로 좀 눌린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나 추세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앱스토어 상에서 성인인증 도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전체적인 좀 흐름들을 좀 보자면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단기간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처럼 보여지지만은 일전에 작년 5월 28일경에 최고점을 경신했던 27,000원대까지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6,700원대, 800원대 이쪽 위로 이제 올라와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보일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약수익권에서 마무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라든지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다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추후 흐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우선은 미국 증시가 다우와 나스닥이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상승한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해외 변수죠. 즉 외생 변수로 인한 국내 증시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8월 6일의 저점 이후 저점을 기록한 이후 두 시장 모두 조금씩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오늘 장이 매우 조금이나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 첨단 소재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한번 나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해당 테마로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해당 섹터에 속한 종목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토대로 투자 수익을 조금이라도 제고하는 것이 오늘 장에서는 매우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은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국내 경기 둔화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수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사실상의 장이 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슈들을 따라가지고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라가줬던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조정이 약간 조금 나와줬지만은 차익 매물들로 인한 모습들도 좀 다소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슈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 긍정적인 이슈를 좀 받아준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는 좀 많이 영향을 받지만은 긍정적인 부분 상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보여줬던 장의 흐름들이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외인의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면서 기대감을 좀 한 차례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외인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경 그때 이제 한 차례 좀 들어와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 지지 구간이 깨지지 않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한 차례 보여주었지만은 그 이후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조정 흐름들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반등 기점이 나와준 거는 말 그대로 개인이 이끈 장이었습니다. 개인이 이끈 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투심적인 부분 상에서도 굉장히 약화가 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호가창이 굉장히 얇고, 그리고 줄어든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상 개인적인 투자자들 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투심의 회복이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0선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줘야지만은 그 투심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다소 나와줄 수 있어 보이고, 현재로서는 봤을 때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인의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소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8일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가 있죠. 국내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이제 화이트리스트 실제 발효일입니다. 이때부터 실제 발효일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전에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상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를 계속 들어와주면서 장을 끌어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와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2000선을 좀 회복해주는 부분들이 좀 보여줘야지만은 조정 흐름들이 나와주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완전히 깨져지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전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장을 보시면서 좀 신중하게 좀 종목을 좀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또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좀 언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사실상 언제가 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해당 변수에 따른 충격이 단순하게 6개월, 1년, 길게는 2년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서로가 각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8년 9월 27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미 워싱턴에 있었던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국경절 기념 행사를 맞아 당시 아시아 안보 담당자였던 매트 포틴저 대사관이 중국을 향해 우리는 경쟁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중국 대사였던 추가 탱카이가 결국에는 두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협력 관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국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쟁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2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증시에 대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좀 많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그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오늘 시장에 즉각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시장 뉴스 흐름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종목별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간밤에 LG전자와 퀄컴이 5년간의 새로운 특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효성이 어제 10년간 탄소 섬유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의 부진으로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0.5% 그리고 1% 안팎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4,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6,000원대 이탈됐고 75,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현대차는 보합권 그리고 네이버는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143,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14만 원대 위로 올라왔는데 다시 현재 2%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가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4%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7위권에는 LG화학 그리고 8위권에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LG화학과 셀트리온이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고 9위권에는 신한지주 그리고 SK텔레콤이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3만 6천 원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1955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인 605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혼조세 나타내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CJENM은 1% 가깝게 뜁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5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헬릭스미스는 1% 넘게 하락합니다. 18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여전히 4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외인들이 KMW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어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5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오늘도 하락세 나타냅니다. 5만 5,9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5만 6,000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메디톡스가 3% 가까운 급등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36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7위권에는 이제 휴젤이 올라왔습니다. 3%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SK머트리얼즈 1% 넘게 상승합니다. 18만 1,2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어제 6만 원대 회복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6만 원대 깨지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0.32% 약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동사는 중국계 소재 기업으로 운모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모라고 하는 것은 암석을 이루고 있는 한 가지 광물로 고온에 강하고 광택 또한 뛰어나고 전류를 차단하고 있는 저런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과 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산업의 조미료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현재 다양한 산업에 해당 운모가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운모는 크게 세 가지 플레이크와 파우더 그리고 테이프 등으로 변형이 되어서 산업에 이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변형된 운모 제품이 곧 동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제품이 자동차와 전력, 가전, 심지어 화장품과 고온 재렵 산업 등에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운모 제품의 주된 사용 분야입니다. 운모를 원자재로 하고 있는 펄 안료죠. 펄 안료가 고가 자동차의 외관이나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이 되고요. 클러치와 브레이크 그리고 기타 자동차 부품에도 운모 제품이 이용될 만큼 운모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사업 또한 운모가 많이 이용되는 분야입니다. 운모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절연성 그리고 내고온성을 토대로 절연 재료와 내화재 형태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시장이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운모 시장은 2010년 이후죠. 매년 연평균 2%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고 향후에도 소비재 시장의 성장에 따라 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된 그래핀 생산에 따라 산업 전반적인 파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결국 동사의 가장 큰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래핀 대장 종목으로서 바로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현재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기준 매출액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 추후 운모 플레이크에 대한 생산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이어질 경우 기업 가치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3,15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39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S 산전입니다. 동사는 전력 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및 공급, 자동화 기기는 물론이고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 기기 부분은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는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또한 몇몇 업체에 의해 산업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고 평가될 만큼 아무래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관리 아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송전변 사업, 그리고 전력계통의 각종 전력 정보 관리 및 제어를 담당하는 IT 사업까지 정부 지원 아래 모든 것이 시행이 되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공기관적인 성격도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 그리고 발전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 방전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핵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하였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라는 매우 탄탄한 지원자를 토대로 LS 산전은 지난 2017년의 실적을 모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고정 비용이 크게 감소되면서 영업이익의 증가가 매우 뚜렷하게 나왔는데, 한편으로 올해 실적 전망이 비록 지난해 정도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2017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꽤나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는 지금 시점이 한편으로는 매우 좋은 매수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5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매우 짧게 4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DMS입니다. 이 기업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제조 및 판매 영역 기업으로서 이 주 제품은 LCD와 OLED 공정에 필요한 이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 LG 디스플레이, BOE, HKC 등과 거래하는 세정 장비 분야 1위 기업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10년도 최고점 경신 이후 조정 흐름이 크게 보이면서 14년도 12월경 이 최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이후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17년도 4월경 12,000원대를 터치하기도 하였으나 이 추가 조정 흐름들이 좀 발생된 점이 있습니다. 이 작년 10월경 조정 흐름이 소강 상태를 좀 보여지면서 추세가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좀 우선 살펴보자면, 최근 중국 업체와 약 576억 원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 체결 및 이 광저우 LG 디스플레이와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105억 원 규모로 체결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약 체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4월경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와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107억 원 규모로 체결하기도 하였고, 3월경 우한 BOE와 317억 원 규모의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꾸준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기술력 및 장비의 우수함을 증명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핀과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 들어 좀 다소 보여지면서 이 기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디스플레이 공정상 세정 분야는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기업은 세정 장비 분야에서 1위 기업이니만큼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수급은 이전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있었다면 최근 3월부터는 이 기관의 심상치 않은 수급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그래핀과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최근 중국 BOE에서 대규모 OLED 추가 투자를 할 것으로 이게 보고 있는 만큼 주 거래 기업인 이 동사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장 역량으로 조정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보여주었으나 외인과 기관, 금투 등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었다가 상단 저항 구간에서 차익 매물 등이 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현 시점에서 장기적, 단기적으로 별 4개씩을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좀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면서 현재가로 좀 진입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목표가는 6,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70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SKC 코오롱 PI입니다. 이 기업은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 영위 기업으로서 이 PI 필름 및 기초 소재와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 8월경까지 크게 상승 이어져 오다 9월 최고점 경신 이후 조정 흐름 크게 가져가 주었고 올해 5월경 반등 기점을 일부 보여주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일본 제재로 인하여 국산화로 진행되어지려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 PI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전의 조정 흐름의 경우에는 작년에 구입한 높은 가격의 원재료 투입 비중이 좀 증가하여서 일정 부분 조정이 보여준 부분도 있었다만 올해 3분기부터는 성수기로 진행될 부분과 그리고 신규 라인에 대한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점 그리고 원재료를 낮은 가격대로 이 비중을 좀 늘리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어 보이고 이 일본 카네카와 미국 특허 소송에서 승소할 만큼 기술력 또한 뛰어난 점이 있는 데다 이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하반기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OLED 기판 등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기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SKC에서 동사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는 SKC 측에서 2차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검토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진 점이 있습니다.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도 이 검토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SKC와 코오롱이 각각 27%로 공동 최대 주주로 있는 동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30%에 달하는 기업이고 PI 필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어지는 만큼 동사의 인수전에 눈독을 들이는 곳들이 다수 좀 보여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PEF, 그리고 칼라일 그룹, 그리고 베인 캐피털 등에서도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비밀리에 투자 설명회를 배포하는 점을 보인 만큼 긍정적인 지분 인수가 진행될 경우 동사는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상단에 위치한 저항 구간들로 인하여 단기 상승적인 부분에 일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였고 장기적으로 별 5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본의 제재 이슈와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어지는 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 지분 매각을 통하여 상승 동력의 시너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는 데다가 기관부터 연기금까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매력적인 기업이기에 별 5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7,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오리온입니다. 이 하반기에 신제품과 성수기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중국이 내수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오리온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법인에서의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고 베트남
법인에서는 재고 이슈가 크게 해소가 되면서 달리 말해 동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 이상의 흐름이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주죠. 내수 종목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3분기가 일반적으로 동사에 대한 최대 성수기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올 11월과 12월까지의 주가 흐름은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기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 시점에서 갭 상승이 기술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갭만 유지한다면 오리온이 단기적으로 금일을 저점으로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일단 어제부터 좀 핫했습니다. 정부 소재 국산화 의지에 오늘 11% 이상 급등하면서 15만 2천 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정민 팀장님께서는 이 효성 관련 종목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효성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자면은 일단 효성의 산업 재질을 산업 자재에 대한 부분을 좀 사업적인 부분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이게 분할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섬유 그리고 탄소 섬유 등 이 신규 제품 개발 추진 등이 있어 보이고 이 산업용 원사 시장을 좀 이끄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이슈들을 좀 봤을 때는 이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게 좀 육성 정책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크게 올라준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 효성의 탄소 산업에 효성에서 탄소 산업에 대한 부분을 약 1조 정도 투자할 예정으로 좀 보여지면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이슈와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다소 보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자면은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느 정도 위쪽에는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좀 보일 수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사실상 작년 7월경에 어느 정도 23만 3천 원대까지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해줬다가 크게 조정을 받은 점이 보여지고 있고 이후 조정을 꾸준하게 보여지면서 9만 6천 원대까지 내려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단 부분에 16만 원대에 좀 다수의 매물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져 있다는 점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크게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상단에서 차익 매물 실현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소 많이 물렸던 부분들이 좀 이게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면서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하려는 동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계속 제재를 받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다소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는 점이 있고요.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장의 경우에는 이슈로 인해서 크게 올라가 주었다가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개인 매물들이 좀 들어와 주면은 그때 그게 조정을 받으면서 쭉 내리는 부분들이 좀 다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재 장이 좀 위험하다는 점을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수급들의 현황을 봤을 경우에도 현재 개인들의 물량들이 다소 들어가던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인이나 기관, 금투, 보험 등이든지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개인이 이끄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내려왔을 때 어느 좀 조정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봤을 때 이게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것들이 다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7월 29일에 일진 다이얼을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6%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주가 상승은 자회사인 일진 포카 소재인 수소차 탱크의 수소탱크 성장세가 본격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의 수소차 생산 계획 확대에 따른 용기 부분 수소탱크의 성장 본격화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른 환경 부분 매연 저감 장치 판매 수의 영향이 더해져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일진 포카 소재는 국내 유일 수소탱크 제조기업으로서 현대차의 수소탱크를 독점 납품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2020년 수소차의 연 50만 대 양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 7,000대, 내년 17,000대의 수소차를 생산할 계획이어서 수소탱크는 수소차의 핵심 부품으로서 수소차 생산 확대에 따른
본격적인 숫자 성장에 기대될 것으로 보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종군당 바이오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종군당으로부터 2001년 원료의학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후 항생제 및 면역 억제제 등의 원료 의약품 생산하여 완제 의약품 수출 및 국내 공급, 무역 대리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베타람제 저해제, DMCT 등 항생제 및 당뇨 치료제 원료를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비중도 향상 중에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80% 정도로 높은 편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원료로 및 완제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린 이유는 총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로 매출 성장 및 실적 턴어라운드 가속화 측면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건강을 도움을 주는 균을 말하며 장 건강과 더불어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 기능 개선과 노령화 등으로 건강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은 우선 프로바이오틱스의 핵심 원료인 온마르 계열사인 종군당 건강에 공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군당 건강의 유산균 제품인 라토핏의 매출과 연계해 성장하고 있는데, 라토핏은 2017년 출시 이후 탄탄한 매출세가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동사의 프로바이오틱스 매출도 2017년에는 27억 원, 2018년에는 54억 원으로 올해 1분기에만 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산의 신규 프로바이오틱스 공장이 올해 11월에 완공되어 2020년부터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능력을 늘릴 뿐만 아니라 완제 시설이 확충되어 사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내년부터는 라토핏의 완전 OEM뿐만 아니라 자체 브랜드의 유거스의 완제 수출도 매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성장성 가시화 측면입니다. 프로바이오틱 사업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사는 안산의 프로바이오틱스 공장 2020년 말까지 의약품 기준의 GMP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 합성으로서 인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로 그 유전 정보를 뜻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이 인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면역계에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적용한 분야가 의약품 등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연구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가능성이 보이면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를 시작할 계획으로 향후 성장성 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5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시작이 저점입니다. 9시 2분경에 196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5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 5분 만에 거의 5포인트 올려내면서 6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지는 않고요. 개인이 400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정보들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44,000원대에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는 76,000원대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씩 회복하면서 76,1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어제 이 4분기 영업이익이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예정이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5%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1% 추가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14만 7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6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에서 이 틸렌을 생산하는 납타 크래커 3곳이 동시에 가동을 중단하면서 LG화학이나 롯데케미컬 등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대감 받으면서 2%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3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가 7위권까지 빠졌는데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4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8위권 그리고 9위권과 10위권에는 여전히 신한제조와 SK텔레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08포인트에서 거래됩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9시 16분경에는 606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9선까지 오르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코스피와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팝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팔고 있는데요. 1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이 156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CJ ENM이 2% 가깝게 급등하면서 15만 7,7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헬릭스미가 3위권 0.2%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펄어비스가 여전히 4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0.06%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KMW는 장 초반에는 하락세 나타냈지만 현재는 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5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2%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6만 9천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메디톡스는 올해 중국의 풍목허가 승인 기대와 국내 임상 이상 개시 등 성장 모멘텀이 다소 존재한다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52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2%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휴젤이 반면에 급락세입니다. 6% 가깝게 하락하면서 37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 추정치가 하락할 것이라며 이 신한투자금융 쪽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6% 가까운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2% 가까운 상승세, SFA도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 넘게 급등하면서 4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0.3원 오르면서 1,208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8월 8일에 두산중공업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벌써 11%에 가까운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그 장세는 그 낙폭과대에 대한 그 선별적인 어떤 회복 국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같은 대형주라든가 낙폭이 컸던 것 중에서도 그래도 올해 이제 상반기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그 반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와 틀리게 다른 회사가 좀 안 좋아졌는데 올해는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9.7%대로 높아지고 이런 상태가 그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두산건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려됐던 두산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상승의 이제 계기가 된 건데요. 가장 크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것이 역시 그 원전에 대한 그 탈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의 어떤 그 마무리가 돼 가면서 회사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 뭐 가스터빈이라든가 해외 원전 수주라든가 그리고 또 재무적인으로서는 어떤 차입금 부담의 어떤 완화 이런 그 흐름들 자체가 주가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요번에 그 투매를 계기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반전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달 정도 이상의 어떤 상승을 보고 또 2, 3개월 조정받고 또 다시 움직이는 이런 장기 2, 3년의 흐름으로서 봐도 괜찮은 그런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한 그 10,000원 정도까지의 가격의 흐름에서 한 두세 번 정도의 매매 타이밍을 가지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한번 저점에 있는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우리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 ODM, OEM 기업으로서는 한국쿨마라든가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이제 세 개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제 두 개 이제 코스맥스가 실적, 그리고 한국쿨마의 어떤 그 불합리한 어떤 그 역사관, 이런 거로 인해서 좀 많이 그 주가가 빠지면서 덩달아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전반적인 그 미중과 관련해서 또 화장품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그 일반 그 브랜드 제품보다는 그러니까 ODM, OEM을 전무로 하는 기업들 자체는 어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업체를 상대로 지금 영업을 하고 그렇게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 미국에 기반을 둔 그 잉글 우드랩을 2018년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또 국내, 해외 이런 그 글로벌 어떤 그 고객사의 대응이라든가 현지화가 좀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해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그동안의 비용이 이제 정산되고, 이제 서서히 이제 미국이 이제 잉글 우드랩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성이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중국이라 이런 부분도 역시 그 코스메카 코리아는 온라인 중심의 채널의 어떤 그 고객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어떤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미중 그 경제로 인해서 많이 그 하락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 연결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의 본격적인 성장이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올해는 매출감, 이익 이런 부분이 연결 기준으로 해서 아마 최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계속 매도 위가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있는데, 이것이 매수의 위로만 들어간다면 바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렇게 하락할 때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괜찮은 매매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반장의 쾌도 낱말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입니다. 어저께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이 매수하던 수급을 대거 매도를 하면서요, 양봉으로 마감됐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해 들어가는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반등권에 있을 때 제가 580포인트는 우리가 38선 라인이다. 이 라인은 꼭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8선 라인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제 탄생됐던 기준선 자리가 거래량 터졌고, 어제 하단선이 595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595포인트 자리를 우리가 리스크 관리의 자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 긍정적으로 장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이 되면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를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21선 지역 장악 패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시장을 보시면 어제 시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예상을 해드렸던 바이오 리드, 바이오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상승이 나왔고 2차 전지 섹터들 언급됐던 종목군들 다 강세가 나왔었죠. 어제 특히나 첨보 같은 종목군들은 종목명 첨보입니다. 첨보. 어제 21선 장악할 때 매수 현재가 타이밍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12% 고점 찍고서 오늘도 양봉 진행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저는 보여지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21선을 장악하고 있는 구간에 코스닥이 놓여있기 때문에 어제 첨보가 보여줬었던 이런 21선 돌파 장악 패턴이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코스닥도 강세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중요한 거는 일단 지소미아 이슈가 시장에 내재되어 있죠. 24일 날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인데 오늘 시장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어떤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어제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오전에 살짝 강세를 보여주는 패턴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불매 운동 관련주, 애국 테마주 섹터들 그리고 일본 반사이익 수혜 섹터들로 균형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지금 어저께 상한가 안착이 됐었던 AD칩스라는 종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칩스가 어제 상한가 이후에 파운드리 삼성 쪽에 공급하는 회사로 지목이 되면서 반사이익 수혜주로 이슈가 됐었죠. 지금 자리는 어제 상한가 안착이 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는 안 된다. 그리고 보유자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가 맞고요. 혹시나 수익 중이신 분들은 입절가 2,000원, 입절가 2,0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AD칩스의 이 강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2의 AD칩스를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운드리 전 세계 1위 회사가 대만 TSMC라는 회사인데요. 이 TSMC의 거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기업이 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됐었죠. AD 테크놀로지가. 어저께 눌림목이 완성이 되고 오늘 양봉이 지지 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명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코드 번호는 200710이에요. 저는 지금 AD칩스의 강세와 함께 좀 단기 이슈를 넘어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AD 테크놀로지 포함, AD칩스도 포함이에요. 근데 AD칩스는 일단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추후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패턴이고요. 이미 눌림목이 한 차례 들어간 AD 테크놀로지는 부담이 없는 가격권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밴드를 한번 책정을 해드리겠는데 급하게 살 필요는 없겠죠. 매수 밴드 15,700원 이하, 15,7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오늘 매수기에 안 주고 그냥 가버리면 보내주고 다른 종목 매매하면 되겠죠. 15,700원 라인대를 기준 삼으셔서 매수 밴드를 정하셔서 전략을 대응하시고요. 최저가 자리는 15,200원이에요. 오늘 기준했을 때. 그래서 15,2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동종목은 제가 1차 목표가 좀 중기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중기적으로 1차 목표가 19,100원. 19,100원으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진득하니 투자하기에 괜찮다. 어제 AD칩스 소개해드릴 때는 월봉상 15년 대바닥이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상한가 안착이 됐고 눌림목이 나오면 대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눌림목에 재매수를 단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특이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맥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낙폭과대였지만 호실적 발표하면서 바닥권에서 대바닥 나왔던 종목군들이 급등을 치고 있죠. 자,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는 것은 고점권에 있는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낙폭이 충분히 빠져서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간단하게 들어와도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역시 아이원스 반도체 섹터고요. 이 아이원스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인스코비가 오늘 또 바이오 섹터 줄기세포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줄기세포가 좀 강세를 못 보여줬는데 인스코비가 줄기세포 이슈 터지면서 오늘 장대봉으로 상한가 안착이 됐어요. 역시 보시면은 주가가 말도 못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낙폭과대주를 우리가 노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인스코비가 줄기세포 섹터이기 때문에 이 인스코비의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줄기세포 섹터들이 연달아서 또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지금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도 줄기세포 섹터인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스테믹스도 바닥권에서 이제 딱 치고 올라오죠. 뭐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프로스테믹스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섹터들이 완전히 가격권이 저렴하게 굴러다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파미셀도 보시면은 실적도 좋게 발표가 됐는데 이제 막 20일 이평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거래량만 붙어준다라면, 또 줄기세포 쪽이 한번 방향성을 틀어준다라면 언제든지 한번 장대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다 저는 보여지고, 좀 3일 코스 내지는 일주일 코스로 트레이딩 관점 보시는 분들은 저는 파미셀 지금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가 매수가 된다면 손절가는요 7,500원, 손절가는 7,500원, 단기 파동이 진행이 된다면 목표가는 8,800원, 목표가는 8,8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비단 지금 파미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네이처셀,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등등 줄기세포 쪽이 지금 바닥권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뭐 네페스 어제 강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오늘 아이원스 강하면서 네페스, 테스나 같이 또다시 강한 흐름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강했던 바이오 섹터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네요. 바로 바이오 톡스텍이었죠. 바이오 톡스텍. 역시 패턴 보시면 동일하죠. 쭉 밀려있는 종목군들이 대바닥을 찍고 반등이 크게 치고 올라오는. 중요한 건 바이오가 시장 반경 나올 때 못 올라올 줄 알았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바이오 리드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부터 바로 그러한 현상이 표출이 됐죠. 그렇다면 신라젠을 포함한 덩치 큰 바이오 섹터들도 우리가 한번 봐줘야 될 텐데, 첫 번째로 볼 종목 호미팜이라는 종목, 제가 계속 한 번씩 봐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저점 찍을 때도 봐드렸고 반등이 올라왔을 때 계속 봐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계속 봐드리냐면, HLB 저점 잡고 랠리가 터졌을 때 그 중심점에 둔 모멘텀을 대표이사들, 임원진들의 자사주, 장내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저께 공시 나온 거 보니까 또 코미팜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금액은 한 1억 조금 넘는 금액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패를 보면서 지금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가격들 보면요, 1,500원 라인대입니다. 1,500원에서 1,800원 라인대에서 임원진들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5일선 장악했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매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1,800원 라인만 손절가 딱 잡고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뭐 점진적 상승이든 단기 파동이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신라젠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은 가는 중 마는 중 계속 이제 소위 비비고 있죠. 바닥을 비비고 있는데 이 비비고 있는 패턴이 지금 거리랑 없이 비비고 있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비비는 어느 적당선의 선을 넘어서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은 추가 하락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을 저점 매수 들어가서 단타 한번 노리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대응을 하시면서 나는 반등이 나오면은 한번 붙어볼 거야, 아니면 깨지면 나는 빠르게 손절을 칠 거야 라는 각오로 트레이딩에 임하셔야 되고,
지금 신라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제 어제 그저께 수급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뭐 저점 쓱 들어왔었던 한 50만 주가량의 개인들 물량이 3일 동안 오늘까지 해서 계속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과 연기금 수급이 다시 한번 저점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신라젠에게 우리가 큰 모멘텀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낙폭 과대주로서 한 번 정도의 반등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에 트레이딩 매매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소미아 앞두고서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솔브레인과 우리 삼총사 종목군들 다들 아실 겁니다.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 이게 세 종목군들이 있죠. 한번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 이게 순차적으로 한번 볼 텐데 솔브레인이 5일 이동평균선 오늘 빵 떴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리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양봉은 쳤지만 솔브레인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 이슈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올 때도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움직일까 하는 액션은 나오지만 이 거래량으로는 이 자리를 넘어가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물론 포트 속에 솔브레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20일 이동평균선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장대봉을 치면서 넘어갈지 알 수 없고요. 제 판단에는 지소미아 우리가 연장 안 해줘서 대립각이 세워졌을 때 모멘텀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비단 솔브레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지금 쉬고 있는 애국 테마주들, 그다음에 굴매운동 관련주들, 기타 등등의 일본 반사이익 수혜 섹터들이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24일 날 연장 최종 시한이 24일인데 대립각이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고 또 지금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부분은 우리가 꽉 잡고서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이 강화된다라면 충분히 고점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 후성입니다. 후성 오늘 같은 날 강하게 치고 가면 좋지만 어제 종가를 살려주는 패턴이 굉장히 나이스한 패턴이었죠. 40일 이동평균선 살려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넘어갔어요. 앞에 기준 캔들 매집봉 딱 세워져 있죠. 거리랑 빵 터졌고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겼던지 간에 이 하단선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된다. 정배열 이평선 다 정배열인 상황인데 아쉬운 건 빠질 때 거래량 없이 밀린 것까지는 좋은데 거래량이 터지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하지만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하기에 괜찮은 위치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패턴 보죠. 똑같아요. 그죠? 근데 앞에 보시면은 거래량 빵 터졌던 기준 캔들 매집봉 자리가 여기 세워져 있죠. 하단선 이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40일 이동평균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하고 있어요. 다만 거래량이 부족하죠. 따라서 보유자들의 몫이 되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40일 이동평균선 리스크 관리하면서 끌고 가시는 대응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오늘 코스닥 오후장 강세로 전환돼서 확실하게 2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 주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